CS의 장점이요. 일단은 여기 매스 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그 theory하고 뭔가 practice가 동시에 이렇게 잘 이렇게 블렌드된 학문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의 분야를 보면 물론 theory하고 이제 시스템하고 나누기도 하는데 뭐 여러분들 시스템을 하더라도 컴파일러는 사실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분야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theory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엔지니어링 프랙티스도 사실은 되게 잘해야 돼요. 근데 보통 이런 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잡마켓에 있을 때도 이렇게 양쪽을 다 하는 사람을 찾거든요. 그리고 사실 그런 사람들은 사실 또 별로 없어요. 그래서 뭐 CS가 잡이 많긴 많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양쪽에 이렇게 뭐 멀티 디스플리너리라고 하긴 좀 뭐하지만 이렇게 멀티 섭 디스플리너리 이렇게 좀 잘 알고 있으면 사실 많이 유리하죠. 시장에 있어서도. 글쎄요, 저는 CS를 이렇게 딱 이렇게 심각하게 고려하고 한 게 아니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들에게 크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에 대한 그런, 뭐랄까,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그러니까 제가 뭐를 얘기하든지 간에 take it with a grain of salt.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걸러서 들으세요. 저희가 다 맞는 것도 아니고, 제가 뭐 틀린 것도 당연히 있을 수 있으니까. 예. 근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옛날을 돌아봐도 그랬던 건데 우리가 전공을 선택할 때 보면은 너무나 잘 모르는 상태에서 선택을 하게 돼요. 그리고 많은 경우에 이거를 후회하는 경우를 봐도 내가 어떤 그려왔던 그런 장밋빛 빛이 아닌 거를 깨달아서 돌아오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를 왜 그때 제대로 안 해보고 해서 이거를 블레임하는 게 아니라 많은 경우에 사실은 이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석사를 하고 나서 나 이제 박사를 뭐를 해야겠다 할 때도 사실은 잘 모르고 선택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본인이 정말 티시스 같은 거 안 써보고 이러면은.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이제 가능한 한 뭔지 알아보고 선택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이렇게 뭐 아까 얘기한 거라고 조금 연관이 되는 건데 이렇게 버즈워드를 따라가면 사실은 이거는 어 probabilistically speaking 힘들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막 뜨는 거는 그만큼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다 뛰어들 거 아니에요. 물론 시장이 그러니까 충분히 넓어서 사람들을 다 포용할 수 있으면 되는데 지금 머신러닝이 뭐 10년, 20년 갈지 안 갈지는 누구도 사실은 장담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빅데이터도 사실은 많이 죽었죠, 옛날보다는. 그쵸? 빅데이터 무조건 해야 될 것 같았는데 사실 지금은 또 안 그렇거든요. 그리고 옛날에 바이오인포메틱스 막 확 떴을 때 막 학과도 생기고 뭐 정말 10년 갈 것 같았는데 그렇게 안 갔죠. 근데 만약에 그때 쉽게 얘기해서 버즈워드를 따라서 그 사람들 몰리는데 다 따라갔다고 하면 그때는 정말 교수님도 새로 뽑고 이렇게 이 많은 사람들 포용할 것 같았지만 지금 시장은 안 그렇거든요. 어떻게 보면 컴피티션이 심하고 사람들이 많이 몰렸기 때문에 사실은 더 어려운 구조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뭔가를 선택을 할 때는 이제 이거는 이제 하나 전제 조건이 내가 뭐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는 상황에서 말하는 거예요. 본인이 뭔가 뭐 어렵거나 쉽거나 내가 거기에 흥미가 있고 열정과 의지가 있으면 당연히 그걸 하셔야겠죠. 근데 이제 뭐를 해야 될지 진짜로 잘 모르겠고 나의 열정은 이제 택하는 거야 쏟아 부을 거야 이제 이런 상황이시라면 예, 그러면은 이제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그 이거는 제가 성경에 있는 얘기인데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냐면 야,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 거기로 가려고 하지 마. 좁은 길로 가기로 힘써.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예, 조금 이렇게 우리 생활에도 적용되는 얘기 같아요. 뭐 이거는 제가 스트러글 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는 사실 많이 스트러글 했구나 돌아보니까 처음에 박사를 들어와서 어 저는 사실 박사과정 지도 교수님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를 다 말씀드려볼게요. 처음 지도 교수님하고는 일을 정말 이렇게 그러니까 충분히 열심히 한 것 같아요. 막 교수님이 그때 저보다 한 살 나이 많으신 분이어서 막 조자택에 임명되시고 그래서 이제 제가
진도도 늦으면 옆에 같이 앉으셔 가지고 코딩도 같이 하고 저랑 같이 버그 잡고 막 이렇게 막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많이 이렇게 미국 분이셔 가지고 이렇게 플렉서빌리티도 사실 줬어요. 여기서 플렉서빌리티라는 거는 제가 하고 싶은 연구. 예.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를 이렇게 너무 프리덤을 주셔 가지고 그 방향도 어떻게 보면 저희가 처음에 정했거든요. 근데 저는 뭔가 이렇게 트레디셔널한 거를 조금 하고 싶었어요. 정말 그 교과서에 나오는 그런 것들. 교과서에 나왔다는 얘기는 사실은 바이 데피니션 연구가 많이 된 건데 여기에도 뭔가 더 이런 게 있지 않을까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처음에 뭐 하면서 재밌었는데 지금 돌아보면 제 시간에 거의 한 학기를 웨이스트한 거나 다름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했던 게 여러분들 아시는 이제 컴퓨터 아키텍처로서는 아시는 이제 브랜치 프리딕터의 성능을 높이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거는 정말 중요한 거죠, 컴퓨터 아키텍처에서는. 근데 사실은 지금 브랜치 프리딕터가 되게 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잘하고 있는 거를 더 잘하게 하는 거는 사실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저는 그냥 이거를 학문적인 욕심에 자꾸 될 것 같은 거예요. 조금 하면 될 거고, 조금 하면 될 거고. 그래서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교수님이 이거 저를 막지를 않으셔가지고 저 거의 한 학기를 한 거예요. 근데 뭐 논문 제 디서테이션에도 못 넣고 뭐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 제가 했던 실수는 첫 번째 지도 교수님이 그때 제가 이걸 6개월을 낭비를 안 하셨으면 교수님이 계속 학교에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랩에 조인한 지 2년 차에 거의 1년 반을 일했으니까 2년 차에 학교를 그만두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다른 교수님하고 이제 일하게 됐거든요. 근데 두 번째 교수님은 나이도 정말 많으시고 이제 그 연구를 옛날에 정말 잘하셨는데 이미 이제 이 리서치에 대한 열정과 의지를 잃은 지 오래되신 분이에요. 근데 이제 지도는 하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원래 스마트 하신 분들이 사실은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주시는데 너무 오래되셔가지고 알고 보니까 이게 옛날에 사람들이 했던 이미 돼 있는 리서치거나 혹은 교수님이 주신 것 중에 그런 토픽 중에는 다른 사람들이 안 했으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건 정말 힘들어서 나는 풀 수 없는 문제이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것 때문에 저는 또 거의 한 학기를 또 날렸어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거를 사실 이렇게 게이지하는 게 이제 어렵기는 한데 이래서 사실은 이제 주변에 조금 이렇게 좀 더 익스피리언스한 분들과 얘기해 보는 게 사실은 좋기는 하겠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열정과 의지로 달려들어서 잘 되기에 쉬운 문제가 있는 반면에 아무리 똑똑해도 언젠간 되겠지만 이게 타임 대비 성과를 봤을 때 비효율적인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만약에 저한테 박사과정 학생이 와서 교수님 저 이번에 브랜치 프리딕터의 성능을 한번 높여보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무조건 막을 거예요. 너 그거 하고 싶으면 내 연구실 떠나서 다른 곳에서 해. 이렇게 막을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교수로서는 이거 학생 입장에서 마찬가지겠다. 저의 롤은 이거 같아요. 학생들이 최대한 시간을 투자해서 아까 마이크로가 사실 제가 주로 논문을 내는 곳인데 그런 탑 컨퍼런스에 페이퍼를 내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시간 대비 성과가 좋은 이제 그런 토픽을 사실 주는 거죠. 근데 이런 토픽을 찾아서 주는 게 사실은 교수의 몫인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금도 머신러닝 페이퍼들이 막 쏟아지죠. 그러니까 시큐리티만 해도 800개의 페이퍼가 나와요. 그중에 100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거 지금 뛰어들어서 하면은 이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리고 지금 이거 시간 투자해도 이게 또 얼마나 갈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봐서 저는 제가 봤을 때 정말 중요는 하지만 아직 사람들이 많이 뛰어들지 않았고 그래서 이걸 하게 되면 거의 내가 처음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봤을 때 이건 신선하다. 이건 정말 파이어니어링하다. 사실 주제가 그러면 이밸류에이션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pretty strong하지 않아도 이 논문의 신선함 때문에 이 분야를 정말 새로 열 수 있을 거란 그런 hope 때문에 붙여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쉽게 얘기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금 제가 스펙트럼 멜트다운 이런 거 스킬리티 아키텍처적으로 되게 중요한데 여기에 뛰어들면은 어려운 거예요. 아무리 아이디어가 좋아도 학생 입장에서는 이거 지금 나와 있는 다른 10개의 항목들과 다 이거 시뮬레이션하고 임플리멘테이션 해가지고 다 비교해야 되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한 번에 내서 붙으면 좋은데 마이크로 같은 데 붙기 쉽나요? 2년 해도 안 붙고 이러는 곳인데.
또 떨어지면 또 고생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학생들이 저도 이게 논문이 빨리 돼야 저도 좋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뭐가 정말 블루오션일까 이런 거를 찾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너무 버즈워드를 따라가지 말고, 이미 박사과정 시작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 트렌드를 봤을 때 정말 중요한 기술인 것 같은데 아직까지 아무도 안 한 거. 이제 물론 교수님이 찾아주시면 더 좋겠지만 교수님이 안 찾아주신다 그러면 본인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예. 그런 걸 찾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논문도 빨리 되고, 그래야 본인이 거기서 파이어니어가 돼서 사이테이션도 많이 되고. 어 네. 이거는 오프 더 레코드로 얘기해야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사실은 이건 여러분들한테 유익한 정보니까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감사합니다. 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저한테 찾아온 학생들한테도 제가 얘기한 부분이어서, 제가 퍼디에 와서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이제 대학원을 가고 싶은데 박사 가야 되는지는 모르겠고, 박사는 또 기니까 일단은 석사를 하고 나서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생각 갖는 경우 많잖아요. 뭐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퍼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작년에 어드미션 커뮤니티에 있어 본 결과, 그 MS 애플리케이션은 교수님들이 아예 보지도 않으세요. 예.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교수님들은 그러니까 PhD 원서들만 보고 심사를 하시고, 어 그 수많은 MS 원서들은 이제 다른 분들이 보시는 거예요, 교수님이 아니신 분들이. 예. 그래서 이게 뭔가 그 학생들이 기대하는 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를 말씀드리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인제 MS로 원서를 지원하시면 이제 거기에 어떤 그런 뭐랄까, 어떤 리서치에 대한 뭐 그런 자세한 내용들을 쓰셔도 아마 이게 어필이 안 될 수도 있고, 인제 행정하시는 분들이 보시면은 이제 이분들이 사실은 인제 리서치에 대해서 잘 모르실 테니까, 그러니까 리서치 경험이 있나 없나 바이너리 아마 디시전을 내리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모든 경우를 되게 정량화해서 평가를 하실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인제 뭐 GPA, 뭐 이제 여러분들에게는 해당 안 되겠지만 뭐 영어 점수, 뭐 GRE, 뭐 이런 걸로 이렇게 탁탁탁 해서 이렇게 거의 mechanically 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반면에 이제 박사를 하시면은 근데 뭐 GRE나 TOEFL이나 뭐 당연히 이제 그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그 필터 아웃은 되면 안 되니까 이제 GPA나 이런 게 당연히 이제 어느 정도 이상은 돼야 되는 거는 맞는 것 같고요. 근데 그거를 통과하면 어 뭐 크게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GRE 점수가 좋다고 해서 이 학생을 뽑고 이러지 절대 않고요. 근데 그다음부터는, 그러니까 미니멈 뭐 영어 점수나 GPA나 이런 게 다 미니멈만 넘으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철저하게 리서치 익스피리언스를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논문이 있으면 당연히, 예, 이거는 뭐 본인의 포텐셜을 충분히 이미 프루브한 거니까. 예. 그래서 학부생들한테는 저는 지금 얘기하는 거는 리서치 익스피리언스를 최대한 많이 이렇게 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 리서치 했던 교수님한테 스트롱한 레터를 받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또 보니까는 이게 레터를 받는데 도움이 안 되는 레터들도 사실은 솔직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리서치 어드바이저한테 받았는데 이렇게 되게 lukewarm하게 써준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없는 것보다도 더 나쁜 거거든요. 리서치 했다고 하는데 그 리서치 한 지도 교수님한테 좋은 소리를 못 들으면 사실 안 내는 게 낫죠. 네. 네. 그래서 학부생 입장에서는 이제 본인이 이렇게 뭐, 저는 이렇게 많이 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렇게 많이 한다는 건 상대적으로 시간도 쪼개지는 거고, 상대적으로 거기에 들어가는 노력은 작아지니까. 차라리 리서치를 뭐 롱텀을 하나만 하더라도 정말 거기에 성실하게 해서 거기 지도 교수님께 정말 스트롱한 레터를 받는 게 가장 중요하고, 정말 운이 좋아서 거기 있는 박사과정을 이렇게 도와서 일을 했는데 논문 냈는데 거기에 이름도 만약에 넣어줬어요, 컨트리뷰션이 있어서. 그러면 사실은 제일 좋은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학생들이 많이 이렇게 선발이 되고, 그 논문까지 있으면 보통 이제 저희가 그 파이낸셜 서포트도 하는 것 같아요.